대한민국 환란 대비 1부에 이어서 2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완벽한 대비라는 건 없어요. 뭐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면은 구원받는다 어쩐다 하잖아요. 근데 회개한다, 뭐 죄를 뉘우친다 뭐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죄를 짓고는 못 사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미투나 학력폭력으로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가지고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적인 부분을 갈고 닦고, 종교인이면은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지금 우리는 3D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님들도 신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세상에 대비를 한다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육체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제가 하는 말은 다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거예요. 똑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3살짜리 영유아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한 거를 알고 있는데도 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큰 틀로 보면 종교 싸움이다 보니까 뭐 환란을 맞이해서 신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뭐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신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근데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육체를 잘 보존하고 현실에서도 살아남고 대응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신이 있으면은 이것 또한 그 신의 뜻이겠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육적 구원, 영적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구원, 뭐 영혼적인 구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50%씩 중요합니다.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다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제 자신이 안타까워요. 저는 신앙심도 없고 제대로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요번 2부는 1부하고 내용은 좀 똑같은데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주가 됩니다. 일단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그 조선 땅에 내려오는 예언서가 3개가 있어요. 뭐 정감록, 송화비결, 남사고 예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랑 관련돼서 나오는 책들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리디북스라고 이북 사업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도 저는 다 사서 읽어봤어요. 지금 이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699페이지는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저것들 중에서는 남사고 예언서가 저는 제일 괜찮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책이 남사고를 오히려 베낀 것 같아. 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면은, 내용이 퍼즐처럼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순서가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용을 꼬아놨다 싶을 정도로 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특히 정감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명인사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런 유명인들, 이런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이나 행적들을 오히려 말해주는 그런 역사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동양 예언서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우리 선조들, 그러니까 그 미륵부처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이 무엇을 말을 하고 싶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팩트, 그러니까 직설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3가지 책이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지읒대니까 도망쳐라, 이거 한 줄이에요. 이 책이 700페이지가 넘는데 다 쓸모없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700페이지 중에 699페이지가 쓸모없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크게 환란이 닥치니까 대비를 해라, 이게 한 줄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말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쓸모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게 앞으로의 환란에 대해서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장소, 어디로 가야 되냐,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한 10% 정도고, 뭐 쓸데없는 말 짓거리는 게 90%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모든 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대피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 전에 이 십승지라고 있습니다. 십승지. 그래서 이 십승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십승지에 대해서는 예언서 중에 그 격암유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사고 예언서가
제일 근본이에요. 근본이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잘 했어요. 다른 거는 만약에 책을 읽어보실 거라면은 남사고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오히려 제가 다 읽고 나서 말씀드린 건데 다른 책들이 남사고 그러니까 격암유력을 베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사고가 제일 깊이가 있고 앞뒤가 말이 맞아요. 하여튼 추후 우리가 가야 될 그 대피를 해야 될 장소를 십승지라고 하는데 십승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 대피를 해야 될 그런 장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십승지라고 하는데 십승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대한민국에서 환란을 피하는 10가지의 어떤 그 명소를 뜻한다. 아니다.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다. 뭐 장소가 아니라 인간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번하고 2번은 틀렸어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틀리다기보다는 3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1번하고 2번에 잘못된 그런 개념이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십승지라고 해가지고 이 십자를 숫자 10십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 근데 10이 아니에요. 십승지는 밭을 뜻합니다. 밭. 밭이 뭐냐면은 이걸 말해요. 밭전자. 한문 밭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십승의 10이 밭전이에요. 좀 넓은 개념으로 보자면은 밭전이에요. 근데 밭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곡물을 재배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근데 곡물이 재배될 때 그 알곡은 우리가 뺏어 먹고 그 쭉정이는 버린단 말이에요. 그 쭉정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곡물에 그 알맹이가 없는 걸 쭉정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벼나 뭐 쌀 같은 거를 이렇게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안에 알맹이는 없고 그냥 겉에 껍질만 있는 걸 쭉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메모장에 쓸게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있으면은 필요 없는 것. 알곡은 우리가 먹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이 알곡하고 쭉정이가 분류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십승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밭을 뜻하는 거예요. 밭을 뜻하는 거고 인간 정화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쭉정이 같은 인간들 남한테 피해주고 해끼치고 양심 없고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을 볼 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면에서 쭉정이 같은 인간들은 신이 버린다는 걸 뜻하고 알곡만 추려내서 거두어 가겠다는 소리예요. 누가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을 창조한 신이 이 신의 말씀을 듣고 예언서를 만들어서 배포한 게 남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대비해서 십승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십승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해답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승지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위에서 말했다시피 다방면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선악의 구분이 뚜렷하고 양심이 있고 세상의 흐름 그리고 어떤 재앙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요. 이미 십승지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맨날 비트코인 뭐 부동산 이런 걸 왜 말하냐면은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 또한 그 십승지의 마인드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뭔가 앞으로 위험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물질적이든 뭐든 경제적이든 뭐 음식이든 전염병이든 뭐 정치적이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을 감지할 줄 아는 이러한 눈들이 있으면은 뭐 스스로 뜻을 구하고 알아서 탐구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십승지를. 그래서 내가 가상화폐, 부동산, 뭐 음식값, 뭐 물가가 오른다 어쩐다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말을 하는 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러한 흐름을 재빠르게 캐치해서 생존해 나가는 것도 결국 십승의 뜻입니다.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결론. 동양의 예언서가 내포한 핵심적인 뜻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X되니까 도망쳐라. 대비해라.
대비해라 라는 거고, 대비하는 방법은, 이 대비하는 방법은 십승지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십승지가 뭐냐? 근데 십승지가 뭐냐? 첫 번째, 이거는 내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방면으로 제가 쓰는 겁니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서 생존할 수 있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방면으로 다 보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자, 양심을 가진 사람, 선악 구분이 뚜렷한 사람,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사람, 화폐의 흐름 볼 줄 아는 사람, 안전한 장소로 재앙을 감지하는 기감이 뛰어난 사람. 당연히 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100가지도 넘어요. 100가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십승지가 뭐냐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추후 대환란을 느끼고 대피하고 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십승의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소가 아니다 맞다 그게 아니고 이 장소 또한 십승지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승지가 어떤 특정 장소다 이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내가 말한 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이 신의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포괄적인 개념을 말을 하는 거고, 이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큰 건 있어요. 저런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3부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할해서 죄송한데 이게 하여튼 죄송합니다. 3부에서 뵙도록 할게요.